예, 금요일 뉴스 탑10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이번 주에 인물을 꼽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장미란 문체부 신임 차관, 오늘 국회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제 긴 설명보다는 화면부터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무거움에서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염려해 주시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에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미란 차관님 축하드리고요. 특히 오랫동안 선수 생활도 하셨고 기대도 큽니다. 83년생 차관 등장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장미란 차관의 데뷔전 화면에서 좀 만나봤는데 오늘 저 이현정 의원님 기사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326kg을 합쳐서 들었던 역도 영웅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메시지에도 좀 무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정말 세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석권했고 정말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게까지 정말 장미란 선수가 번쩍 들어 올렸는데 그 무게보다 더한 지금 차관의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텐데 일단 국회 이제 문체관광위에 처음으로 이제 가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오늘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다들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환영하는 메시지는 나왔지만 다음번부터는 과연 그럴까라는 또 생각 들어요. 이제 앞으로 아마 업무 파악을 하고 특히 이제 체육과 이쪽 소통 분야라든지 이쪽 분야를 이제 전담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체육계 현안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장미란 차관이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엘리트 체육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과 함께 이제 생활 체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장미란 차관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일단 처음 보니까 장미란 차관이 굉장히 차분하게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야당 의원들이 함부로 장미란 차관한테는 이렇게 또 뭔가 윽박지른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민적 인기 스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더 역풍만 수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안민석 의원이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미란 차관의 정말 기대, 저런 차분한 역할만큼 이제 차분한 또 차관으로서의 역할 기대해 봅니다. 여기 보면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사진 함께 찍기도 했고 무거운 책임감이란 말조차도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미란 신임 차관. 최근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장미란 차관 비판했다가 사실 민주당 당 내에서도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오늘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 장미란 차관에게 환영과 격려의 뜻을 건넸습니다. 장미란 차관님 축하드리고요. 특히 오랫동안 선수 생활도 하셨고 체육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대도 큽니다. 국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모든 해결사 역할을 승부사 기질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이 차관을 통해서 체육 분야에 대한 업무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장관으로 임명될 당시 제가 차관으로 추천한 사람이 장미란 차관입니다. 여기 이모경 의원도 사실 핸드볼 선수 금메달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해결사, 승부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임종성 의원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차관을 통해서 체육 업무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임종성 의원의 저 얘기는 뭐 장미란 차관에게만 국한된 어떤 비판이라든지 뭐 의혹 제기라든지 뭐 공격이라든지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차관 인사를 두고는요. 그동안 차관, 실세 차관을 통해서 장관을 패싱하고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하명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런 평가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 실세 차관들 또는 스타 차관들을 도입을 해서
장관들을 패싱하고 대통령이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임종석 의원이 어떻게 보면 돌려서 이렇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 이야기 자체가 장미란 차관만을 저격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야당의 이 얘기 최근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장미란 차관 공격했다가 야당에서도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니 앞으로의 어떤 뭐 장 차관의 행보를 보고 나서 그때 비판을 하거나 쓴소리 해도 될 일인데 뭐 임명 시작부터 이렇게 비판하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임종석 의원 얘기도 결국은 장미란 차관이 체육행정 이것보다 그냥 얼굴 마담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했다는 뜻도 좀 같이 겸비한 것 같아서요. 근데 그거는 선언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미리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느냐. 여자이고 젊고 무엇보다도 체육인인데 뭔가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그 선입관이 있겠습니까?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비판을 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장미란 차관처럼 비판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덕지요. 예. 왜냐하면 장미란 차관처럼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 호감도 1등이었죠. 그런데도 비판을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는가. 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안민석 의원은 장미란 차관을 비판해서는 안 됐죠.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도 그 체육인 아닙니까? 예. 체육인이 체육인을 비판하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풍이 더 심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꼬리를 잘 내리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 차관 통해서 체육 업무 탱이겠다는 아니냐. 뭐 이런 임종석 의원 말고도 사실은 대체적인 야당의 분위기도 장미란 신임 차관에게 꽤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관급인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유인천 전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촉장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위촉한 2023년 7월 7일 대통령 윤석열. 잘하겠습니다. 하나, 둘. 윤 대통령과 문화특보인 유인천 전 장관이 나란히 서 있어서 위촉장 수여식을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한 구상 아니겠느냐. 지금 현 박보근 문체부 장관이 언론 출신, 그리고 이번 주에 임명된 장미란 차관이 역도 선수, 운동, 체육행정, 그리고 유인천 전 장관이 문화예술 분야를 보완하면 대략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상이 좀 마무리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뭐 장관에 대한 교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이제 유인촌 저 특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이 뭐 문화계가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아마 격동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문화계에 대한 이제 어떤 편파적인 지원과 어떤 편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정 목표로 제시했던 이제 공정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문화계에도 좀 적응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촌 장관을 이제 전 장관을 특보로 임명 같은데 이분은 사실 장관을 3년 동안 하고 문화예술 쪽에서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본인 일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쪽 사정들을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인촌 특보로부터 사실 이제 그런 문화예술계 쪽에서의 이제 정부가 지원하고 또 육성해야 될 부분들을 아마 좀 조언을 받겠다. 예.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문화예술계 지원해주는 금액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도 한 1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좀 유인촌 특보를 통해서 이제 듣겠다.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권 카르텔 뭐 이런 부분들을 꽤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본인이 생각하는 구상대로 뭔가 여러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박성 비서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유인촌 전 장관이 이제 특보로 임명이 됐고 사실 지금 정부에서 특보가 몇 명 안 되시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고 또 과거 MB 정부의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 사실상 MB 정부 때 실세가 아니었나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고 당시 여러 가지 좀 제기됐던 문제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앞서 언급되었던 문화체육
관광 관련한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당시 MB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원에 이를 지시해서 작성했다. 그리고 거기에 유인촌 특보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와 뭐 전임 대통령 때 임명했던 기관장들에 대해서 당시 MB 정부 때 유인촌 장관이 사퇴 압박을 지나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유인촌 특보를 통해서 문체부를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조금 상당히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장미란 2차관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민주당 안에서도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이제 언론계 쪽이고 2차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계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언론계와의 접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K컬처를 잘 알려라라는 인사의 취지는 존재하지만 예. 어쨌든 유인촌 특보가 MB 정부 때의 실세 장관이었다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유인촌 특보에게 제기됐던 부정적인 여론 역시도 정부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의 인물 그중에 단연 장미란 시임 차관도 꽤 돋보였었죠. 오늘 국회 데뷔 전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